안녕하십니까. 고덕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 얘기입니다. 내년에 SK하이닉스가 캐펙스 투자, 그래 자본적 투자, 그리고 인프라라든가 이런 데 투자하는 아마 투자 금액이 20조가 넘을 듯 하다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볼 건데요. HBM 수요로 인해서 이제 캐펙스 투자가 이어질 건데요. 가장 첫 번째로 1B 나노 D램.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8단, 12단 HBM3E를 생산하는데 1B 나노 D램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SK에서 말하기를 HBM4에도 1B 나노를 쓸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성능이라든가 수율이라든가 모든 게 잡힌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TSV, 그러니까 HBM에서 구멍뚱을 내링하는 거죠. 실리콘 관통극을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후공정 캐파를 증설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나홀로 겨울을 맞은 삼성전자, 이건 내년에는 아마 캐펙스를 줄일 겁니다. 자본적 투자를 최소화할 겁니다. 그래서 줄어들 거고,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HBM 효과로 인해서 투자를 늘릴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청주 M15X 이어서 내년 1월부터는 용인의 원산 폐업을 시작을 하죠. 여기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용인 원산면 때문에 지난 8월 말인가요? SK 이사회에서 구조 4,115억에 대한 투자 결정을 봤었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난 3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분석한 그래프인데 잘 나와 있습니다. 매출은 17조 17조 5,730억. 요겁니다. 매출 원가 이렇게 되고 매출 총이익은 뭐 9조 1,700 이 정도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7조 300억이 났어요. 7조 300억. 그런데 요 빨간 막대를 잘 보세요. 요게 10조 100억이거든요. 요게 EBITDA 이렇게 해서 어려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풀어놨거든요. 이자민 법인세 차감 전, 우리가 늘 이렇게 수지 분석을 하다 보면 세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자라든가 법인세를 차감 전에 영업이익은 현금 흐름은 10조 1,000억인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죠? 대단한 겁니다. 하여튼 삼성전자가 부진한 가운데 SK 하이닉스가 큰 성과를 내서 국민 경제를, 나라 경제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인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SK 하이닉스의 캐펙스 투자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대응과 충북 청주의 M15X 투자 결정해서 늘어날 겁니다. 올해는 대략 한 15조 원 안팎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내년에는 HBM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투자와 이게 지금 8단, 12단 HBM3에 대해서는 투자가 대부분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HBM의 안정적인 공급, 이거는 뭘까요? 내년엔 HBM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인 인프라 투자, 용인 원산면 폐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구조 4,115억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분기별로 이게 자금 집행이 될 것인가. 그래서 올해보다 늘어난 20조 원 수준, 20조 원을 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김우현 SK 하이닉스 부사장님인데 CFO입니다. 그래서 재무 최고 관리자예요. 그래서 뭐 chief 파이낸셜 오피셔, 그래서 사실은 그룹에서 CFO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하고 있죠. 재무 책임자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공급 계약 체결로 수요가 확보된 제품에 대한 투자와, 이거는 HBM3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HBM3E 이제 8단하고 12단이 내년까지 완전히 완판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 확보된 제품을 안정적으로 잘 이제 생산을 해야 됐죠. 그 다음에 레거시 제품 감소, 일반적인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라는 걸 수요가 감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투자는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LPDDR5라든가 이런 데는 투자를 확대를 하겠죠. 그리고 청주 M15X,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투자는 지속적으로 해서 올해보다는 소폭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청주 M15X 같은 경우는 내년 연말에 준공이 돼서 26년부터 생산이 들어가니까 거기도 아마 투자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청주 M15X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여기 M15X가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 청주를 한번 방문하고 싶어요. 요 M15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요 M15X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여기에 반도체 공장의 구성을 보면은 여기 이제 사무동이죠. 당연히 여기 사무동이고 이제 삼성전자의 예를 든다면 얘가 복합동이 돼야 돼요. 복합동. 이 위에 보면 이런 것들은 아마 에어컨 실외기 지금 이 모양을 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쿨링타워 같은 게 들어가 있고 여기는 지금 대기방제 이런 것들이 시설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변전소라든가 그 다음에 지하에는 아마 그린동, 그 폐수처리장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요거는 이제 용인의 그 원산면에 이제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보시면 이렇게 폐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폐비 들어가고, 폐비 여기에 이제 4개가 들어가는 거죠. 4개가 들어가고 제가 여기다가 조감도를 한번 입혀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여기 지금 3, 4, 5 이제 변전소가 이미 공사에 들어갔고 오폐수 처리장,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장, 정수장이 어디에 위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수장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여기에 이제 일부 시설은 지금 그 공사가 들어가 있고 폐업은 내년 1월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확실히 SK 하이닉스의 가장 그 투자는 청주하고 그 다음에 용인하고 지금 현재로 또 투자가 되는 거는 이천의 M16에 그 D램 그 설비가 벌써 발주가 돼 가지고 거기에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나홀로 반도체 기울을 맡고 있는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캐펙스 투자를 최소화할 겁니다. 제가 어제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P4에 마감 공사에 대해서 일정을 올려놨는데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그게 그대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단 없이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슬로우 다운, 셧다운 같은 슬로우 다운 이렇게 가지만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마도 내년 하반기 정도 아니면은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대선의 결과라든가 또 11월, 12월에 있을 삼성전자의 구조조정, 그 다음에 인사이동에 따라서 삼성이 그 스톱이 좀 빨라질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HBM 효과로 인해서 투자를 늘릴 것입니다. 상당히 늘릴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우현 SK 하이닉스 부사장 CFO 재무책임자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투자 규모의 증가분은 대부분 인프라 중에서 청주하고 용인 이렇게 또 R&D 후공정 이런 데 투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확장적인 투자 계획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처럼 평택 캠퍼스에 이게 폐부의 공사를 지금 뭐 중단을 하거나 슬로우 다운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패스트 트랙으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데 투자는 제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제가 지난주에 코엑스에서 찍은 용인 원산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입니다. 굉장히 우리 평택 캠퍼스하고는 외향이 모습이 다릅니다. 확실히 반도체 회사마다 그 펜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설명은 제가 어젠가 다시 또 한번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월 D램 생산량이 웨이퍼 기준으로 해서 300mm 12인치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46만 5천 장, 46만 5천 장이 이렇게 들어가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되냐? 내년에는 대략 한 54만 장. 꽤 많이 늘어나죠. 7만 5천 장이 늘어나는 거죠. 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월 생산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생산 얘기를 하면은 저기에도 곱하기 12를 하면 되는 거죠. 어마하게 많은 양이죠. 그래서 캐펙스 규모도 25조 원. 제가 아까 서두에 20조 원 안팎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캐펙스 규모가 자본적 투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설비 투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 한 25조 원 안팎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전체 그룹 전체 차원에서의 그 재무 구조에 따른다면 이 25조 원 투자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거고 아마도 이렇게 된다면 SK 역사상 최대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투자의 대부분은 청주 M15X하고 용인 인프라건설하고 HBM 신제품 공급을 위한 1B D램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HBM을 잘 못하고 있는 이유는 1B 나노의 D램을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SK는 지금 잘하고 있고, 1C도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대량 생산은 내년에 하겠죠. 그래서 1C를 4나노에 채용을 할 거냐 쓸 거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은 1B 나노에 이 확실히 검증된 그런 성능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 수율도 잘 나오니까 1B를 12단 HBM3E에도 쓰겠지만 HBM4에도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TSV 캐파 확보, 후공정 캐파 이런 데를 쓰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올해 TSV 캐파를 작년 대비해서 벌써 2배 이상 확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HBM3 공급 증가를 위한 1B 나노 전환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고객들의 HBM3E에 대한 수요 증가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는 아마도 대부분 HBM3E라든가 뭐 12단이다 8단이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엔비디아에 공급되는 거지만 이제 이 고객사가 다양해진단 말이에요. 구글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데서 엔비디아의 GPU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체 개발된 GPU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증된 SK 하이닉스의 HBM에 많은 그 벤더들, 아니 공급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하나에다가 목을 맬 필요는 없는 거죠. SK 입장에서도 우리 고객이 여러 늘어나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잘 만든 제품을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구조가 내년부터 아마 생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니 HBM이라든가 차량용 HBM이라든가 AI PC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보급이 되면서 이 HBM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제가 요거는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코엑스에서 찍은 HBM3E 12단입니다. 요게 어디냐면 요겁니다. 요렇게 까맣게 보이는 거 요겁니다. 아주 손톱만 하고요. 두께는 한 1mm. 이거는 지금 모형입니다. 이렇게 1단, 뭐 2단 이렇게 모형을 한 거고요. 여기 보면 제너레이션 5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스피드는 9.2 GBps 플러스. 그 다음에 밴드윅은 여기는 이제 고대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1.2 테라바이트. 그 다음에 36 GB 이렇게 된 거죠. 참 제가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저 반대치를 보고 이 나이에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 할 정도로 설레었다니까요. 참 이 실물을 보려고 하루에 근무를 오프를 하고 제가 코엑스를 달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참 대단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김규현 SK 하이닉스 D램 마케팅 담당자가 이제 이 D램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PC하고 모바일이 수요가 지연이 돼요. 잘 안 팔려요. PC도 잘 안 팔리고 모바일도 잘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공급사들이 대표적인 게 뭐 CMXT죠. 창신 메모리 이런 데서 레거시 D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쏟아내거든요. 근데 품질이 떨어져요. DDR5라든가 LPDDR5를 저들이 만들었다 그러지만 아직 그거 온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 때문에 레거시 시장은 확실히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시장이 커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HBM 제품은 장기 계약을 통해서 장기 계약 벌써 내년 거 완판되고 일부 신문에 보니 뭐 내후년 26년까지 뭐 완판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그건 오피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기 계약을 통해서 벌써 물량이 다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부에서 뭐 반도체 겨울 뭐 공급 과잉 이런 얘기는 딴 얘기예요. 딴 얘기, 다른 세상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평균 HBM 가격은 HBM3E 제품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상승할 것입니다. 올해도 SK 하이닉스가 HBM에서 많은 이익을 본다는 건 HBM3거든요.
그 다음에 8단 HBM3E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12단 HBM3E에서 그 물량이 50% 이상이 되면서 수익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고성능, 고사양 DDR5와 LPDDR5 같은 경우는 후발 업체, 그러니까 뭐 마이크론도 후발 업체예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많은 뭐 메모리 업체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기술이 따라오려면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삼성도 여전히 잘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PC와 스마트폰 이런 데서는 아직 시장이 저조해요. 시장이 내년에는 부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사양 DDR5라든가 HBM은 지금 공급 부족이라니까요. 공급 부족. 이런 시장이라서 쭉 설명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오면 이게 다 있습니다. 세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HBM3 12단의 공급 되게 또 체질 없이 진행 중이다. 제가 지금 보고 왔잖아요. 밑에 제가 또 동영상도 보여드릴 겁니다. 엔비디아가 HBM3에 삼성전자가 HBM3에 엔비디아 콜테스트 인증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SK 하이닉스는 안정적으로 HBM3 12단을 양신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어제 그제 대만의 디지타임스에서 엔비디아가 12단 HBM3E의 병목 현상 때문에 조건부로 삼성전자의 HBM3E를 뭐 승인을 했다 그러는데 후속 기사가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아직 그거는 믿을 만한 그런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HBM3E 12단은 내년 상반기 중에 HBM3E 8단 판매 물량을 넘어설 것이라. 이게 뭐냐면 12단 HBM3E가 시장의 주류가 된다는 얘기죠. 내년에는 과반이 넘어설 거고 내년 아마 하반기쯤 되면 아마 60, 7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지 않을까. 내년 또 하반기가 되면 HBM 또 시제품이 나와서 또 그거 테스트하고 벌써 뭐 코어를 통과를 했다는 등 뭐 대량 생산이 언제 될 거냐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죠. 이게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HBM3E 코엑스에 전시된 걸 제가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이게 지금 펼쳐서 이런 거지. 1mm가 안 된다고? 한 단위 정도 단위 훨씬 안 된다. 한 단위? 아니 다 합친 게 12단 합친 게. 예. 충이 1mm가 안 된다고요? 참 자랑스러운 현장이고, 지금 옆에서 설명하시는 분은 한신대학교 정승민 교수님이고, 디스플레이 공학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이걸 참, 학생들한테, 20대 초반에 앳된 학생들한테 설명하고, 저도 거의 옆에서 같이 거들었던 그런, 그게 아직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범용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장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인텔의 낸드 플래시 부분인 솔리다임을 인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었어요. 잘못 인수한 거 아닌가.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낸드 플래시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3분기에도 SK 하이닉스에서 낸드 플래시에서 흑자를 봤어요. 흑자를 받는 거 여기 보면 엔터프라이즈 SSD, 이 SSD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런 아주 첨단 SSD는 또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초고 용량의 엔터프라이즈 SSD, 기업용 SSD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고 이런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삼성전자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캐펙스 투자를 줄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택에서 일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고덕에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저는 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전망은 상당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참고로 원산면 쪽에 큰 땅에다가 지금 숙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제 관련자들이 우리 다 모여서 미팅을 하고 설계를 다듬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잘 되면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덕 달팽이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